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20대 A씨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스쿼시 강습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며칠 전 수업에 늦게 도착해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강습을 받았습니다. A씨는 파트너와 함께 스쿼시를 치던 중 급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는 찰나 악소리를 내며 무릎을 잡고 쓰러졌는데요. 바로 병원을 찾은 A씨는 여러 검사를 통해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무릎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안에 존재하며 전방에서 뒤쪽으로 향하면서 경골 윗부분과 대퇴골 아랫부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경골인 정강이뼈가 대퇴골인 허벅지뼈를 기준으로 전방이나 측면, 과도한 회전으로 어긋나지 않게 잡아주어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하면 운동선수들이 흔히 겪는 부상으로 잘 알려졌죠.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십자인대 부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 30대가 전체 환자의 5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갑작스런 방향 전환이나 정지 동작, 잘못된 착지나 뒤틀림 동작, 직접적인 타박이나 충돌 등이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 며칠이 지나면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줄어들다가 2주 정도 지나면 걷는 것이 가능해질 정도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단순 타박상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열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무릎 관절이 자주 어긋나는 느낌을 받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되게 되면 뚝 하는 파열음이 들릴 수 있으며 무릎에 피가 차서 붓게 됩니다. 무릎 통증이 있어 보행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2, 3주 내에 보통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운동 등의 활동이나 보행 시 무릎이 불안정한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간혹 걸리는 느낌이나 무릎의 움직임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경우 무릎 관절 안의 다른 구조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취약한 자세가 따로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늦춰 멈출 때,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꿀 때, 점프 후 착지할 때 무릎 관절이 뒤틀리면서 과도한 충격과 회전력을 받아 파열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년 이후에는 퇴행성 변화로 인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파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초 증상 발생 시 통증의 완화 및 부종 감소를 위하여 무릎의 부목 고정이나 목발을 이용한 비체중부와 냉찜질, 거상, 약물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통증이 줄어든 다음에는 강직 예방을 위하여 무릎의 관절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중요하며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추후 연골판 같은 다른 구조물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치료 또한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한 번 끊어진 인대는 자연스럽게 다시 붙지 않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염증과 더불어 다른 관절 조직이 연달아 손상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된다면 즉시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단을 위해 내원하면 먼저 무릎을 만져보면서 진찰을 진행하고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MRI 촬영을 진행합니다. 연부 조직은 엑스레이상으로 병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MRI 검사를 통해 미세한 인대 파열까지 확인 후 진단하게 됩니다. 파열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미세하게 파열이 있을 때나 이미 관절염이 심한 고령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보조기를 차고 목발을 사용해 약 4에서 6주간 안정 후 운동 치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방 십자인대는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이 경우는 저절로 붙는 자연 치유가 안 되어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관절경을 이용해 손상된 인대를 제거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이용하여 전방 십자인대를 만들어주는 재건수를 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이 필요한 주요 환자층은 20, 30대 젊은 남성들로 최대 관심사는 재건술 이후 재파열 가능성과 수술 전에 운동 능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빠른 재활과 안정성인데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 파열된 인대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대를 삽입하는데 이때 인대는 상황에 따라 자가건과 타가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대 재건술 시 자신의 힘줄을 이용한 자가건과 제품으로 만들어진 타가건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며 여러 많은 연구에서도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자가건은 보통 자신의 햄스트링 힘줄이나 슬개건을 이용하게 되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고 생착 기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자가건 채취를 하는 수술을 동반하며 힘줄을 제거한 부위에 근력 저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가건은 추가적인 상처와 손상 없이 시행할 수 있고 근력 저하 등을 방지하며 빠른 회복, 수술 시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비용의 문제와 생착 기간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치료 이후에도 지속해서 3에서 6개월간 통증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운동요법을 통해 재활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재건한 인대가 자리 잡기까지 총 4주에서 6주 동안은 보조기 착용과 목발 착용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간의 재활 기간을 가지게 되면 이후에 가벼운 스포츠와 레저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에는 상처 관리, 보조기 착용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하며 적절한 재활 운동이 중요합니다. 관절의 구축을 막기 위하여 관절 운동을 시기별로 적절한 각도로 하여야 하며 허벅지 근육의 근력 회복을 위하여 점진적인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치료를 미루면 퇴행성 관절염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관절 연골에 비정상적인 자극이 됩니다. 지속적인 자극은 관절 연골 손상을 일으키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이중 재건술이 단일 재건술보다 예후가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각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으며 보편적으로는 단일 재건술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중다발 재건술이 좀 더 불안정성을 잡아주려고 시행하기도 하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두 가지 술식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선 운동 전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을 습관화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억에 남을 외상이 없었다더라도 활동할 때 무릎이 자주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무릎 주위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을 시행하며 운동 시 올바른 자세로 시행합니다. 과도한 방향 전환 등을 피하여야 하며 운동 시 적절한 보호대 착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발생하면 방치하지 마시고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려면 운동 전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는 무리한 점프와 방향 전환을 자제하고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운동 중에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바로 멈춘 후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